안녕하세요, 만터치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이나 춤 연습실, 요가원 어디를 가나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울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거울과 너무 익숙해진 탓인지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거울이 없다. 이제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지경인데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다 비슷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배울 때 자기 동작이 맞는지 정확한지 확인하려고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의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동작 개선에는 악영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비법서에서는 훈련이 실전처럼 진행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흔히 정확한 동작을 배우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동작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다가 거울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본 실력 발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연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이 연구에서 두 연구자들은 거울을 보고 스쿼트 자세를 연습하는 게 정말로 유익한지, 거울 없이 배우는 게 더 유익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고자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한 그룹의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서 스쿼트를 배웠는데요. 100회를 반복하며 동작을 배웠습니다. 또 나머지 한 그룹의 사람들은요, 거울 없이 마찬가지로 100회를 반복하면서 동작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울이 우리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더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울이 없는 상태가 되자 거울을 통해서 동작을 배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울이 없이 배운 사람들보다 무려 50%나 더 높은 오차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연습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거울을 보고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특정 지점을 지나서 더 높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울에 의존한 반복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오차값도 같이 더 늘어났습니다. 100회 연습을 할 때보다요 200회를 연습했을 때 오차 범위는 더 커졌고요. 또 운동 종목은 바꿨지만 1000회 연습을 했을 때보다 2000회를 연습하고 난 다음에 저하는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연습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울에 더 적응했고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 의존도만 더 높아진 꼴이 되어버린 거죠. 네, 이 정보는 되게 사소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우리 몸은 신기할 정도로 환경에 적응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학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연습은 실전처럼이라는 말은 하나의 바이블과 같습니다. 우리가 실전을 대비하면서 연습 환경을 좋게 꾸려놓고 가지만 사실은 모든 순간 우리 몸은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에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 편한 게 사라졌을 때 너무 이제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운동이나 거나 뭐 다른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몸은 그 편의성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의존적으로 쓰다 보니까 의존하고 있는 게 사라졌을 때 이게 바보처럼 되는 건데요.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운동이든 예술이든 기술이든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실전처럼 집중을 해야 우리는 그 환경을 제대로 습득을 하고 우리가 원할 때 그 동작들을 제대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울 없이 동작을 어떻게 더 잘 배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작 확인할 때 거울보다는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수업에서는 거울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선생님 있죠? 선생님을 거울 삼으시고요. 세 번째는 거울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각적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세요. 거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등지고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동작이 정확한지 후에 동작을 맞춰봅니다. 이렇게 하면 거울 없이 연습을 하면서 내가 정확한지 확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로 이제 찍는 걸 보면 모든 훈련을 다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카메라로 이제 남긴다는 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는 경향도 되게 크고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 볼 때는 동작을 연습
연습하는 특별한 그 시간을 따로 내서 카메라로 찍어보는 게 되게 좋지, 모든 훈련을, 모든 과정을 모두 녹화해서 모두 본다? 이거 훈련에 집중이 안 되고 카메라 왔다 갔다 하면서 딴짓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찍을 것만 찍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훈련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에티켓에 관한 건데, 카메라에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센터는 이제 8년째 이 룰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본인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곳 찾아보면 혼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저희 룰입니다. 8년째 지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저의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들이 운동하러 왔을 때는 더 편하게 그냥 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카메라에 자꾸 내가 남아 이러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거를 한 번에 이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2개, 모든 훈련을 다 찍어보면 훈련에 집중이 안 된다. 훈련에서 찍어보는 시간을 본인이 따로 시간을 내서 찍어보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찍는 거, 요거는 에티켓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고 올리는 과정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서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울을 대신할 수 있는 꿀팁, 이제 두 번째는, 현장에서는 거울이 아니라 선생님을 거울 삼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무엇이 좋은 동작이고 나쁜 동작인지를 구분하는 그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내가 내 느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바른 동작을 바르다고 느끼고 있는지 혹은 나쁜 동작을 바르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숙련된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게, 내가 직접 거울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각을 내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울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거울이 크면 어떤 방향에서도 사실 시설 내 모든 인원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생님을 거울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다른 사람들을 피드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거울이 유용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내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환경에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따라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면 거울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거울이 없었을 때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중요한 종목들 있잖아요. 뭐 스쿼트라던가 혹은 무용수라던가 댄서라던가 이런 분들은 거울 없이 안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거울 앞에서 이걸 연습을 해. 그럼 거울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울을 등지고 연습하거나 거울이 없는 곳에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때 이제 카메라를 사용해서 내가 맞게 하는지 이제 찍어보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을 거울 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정보를 잘 확인하시면 훨씬 더 실전과 같은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도 그만큼 실전에 맞춰서 늘게 되겠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 자, 오늘 내용은 훈련은 실전처럼이라는 말을 설명하기에 정말 딱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오면은 되게 개운하고, 정보가 없는 채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막막한 기분이 들면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무작정 정보가 많은, 거울과 같이 무작정 정보가 많은 곳에서 훈련을 하는 게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기가 되게 쉽지만, 사실은 무작정 많은 정보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될 건지에 따라서 좀 극한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좀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정신과 몸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 훈련 환경을 구축할 때 조금 더 거칠게 좀 구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그럼 우리는 더 강해지고 어떤 극한의 퍼포먼스를 발현할 수 있는 이 성장의 고리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인 비법서는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